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17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대선의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을 시사했는데 오늘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유세에서도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에드워드 맹가노 나스토 카운티장이 비리 의혹으로 오는 20일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학교 입학 시 신분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일부 학교들이 피소됐습니다. 제보만으로 업소를 폐쇄할 수 있었던 이른바 문제업소 폐쇄 조례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항공 이용객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됩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붙인 수화물이 지연 도착할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 17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버클리 팰리세이드 파크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스트 에드시얼 블러버드와 14스트리트 부지를 매입하고 이 자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가 습지대라는 것과 높이입니다. 이 개발사는 현재 이 아파트를 17층 높이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는 8층 높이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어 해당 높이를 짓기 위해서는 펠팍타운 조닝보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17일 조닝보드는 이 아파트 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 아파트 건설에 거세게 반발하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주민들은 홍수 위협과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현재 반대 서명 운동을 펴는 등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사 측은 공청회에서 습지대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지대를 마련해 홍수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말해 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는 포트리 타운 역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14번가와 이스트 에드시얼 블러버드의 교차점입니다. 이곳은 버겐 블러버드보다도 위쪽에 위치해 있어 행정구역상은 팰리세이드 파크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는 포트리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포트리 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단 2블럭 떨어져 있는 16번가와 이스트 에드시얼 블러버드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리 타운 측은 팰리세이드 파크 조닝보드가 이 아파트 건설을 승인할 경우 실질적인 교통 혼잡이나 주민 편의 문제는 포트리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것을 서명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개발에 대한 승인은 팰리세이드 파크 조닝보드에 달려있지만 각 입장마다 차이가 있어 의견이 모아지는 데에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어제 대선의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을 시사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유세에서도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의 최종 승부처로 꼽히는 3차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 결과의 불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Sir, that you will absolutely accept the result of this election. I will look at it at the time. I'm not looking at anything now. I'll look at it at the time. Thanks. But, sir, there is a tradition in this country. In fact, one of the prides of this country is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and that no matter how hard fought a campaign is, that at the end of the campaign, that the loser concedes to the winner. I will tell you at the time. I'll keep you in suspense. 이날 트럼프가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오늘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유세에서도 불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 would like to promise and pledge to all of my voters and supporters and to all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totally accept the results of this great and historic presidential election if I win.
오늘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는 확실한 결과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는 TV 토론에 이어 유세에서도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선거 조작 제기를 끊임없이 해온 트럼프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언을 통해 이후 패배의 결과가 나올 시 불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에드워드 맹가노 나소 카운티장이 비리 의혹으로 오는 20일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맹가노 카운티장은 오이스터베이의 대형 식당 업주로부터 사업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료 휴가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맹가노 카운티장 대변인은 카운티장에 알려진 의혹들은 모두 루머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립학교에 입학 시 신분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일부 학교들이 피소됐습니다. 미시민 자유연맹은 지난 17일 뉴저지주의 4개 교육구와 1개 차터스쿨이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입학 차별 규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교육구와 차터스쿨을 상대로 교육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시민자유연맹은 이들 학교는 서류 미비 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제시할 수 없는 체류 신분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해 사실상 이들의 자녀들의 입학을 가로막아왔다며 이 같은 규정은 연방 교육부가 금지한 것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차별 소송을 당한 교육구는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의 제임스버그 교육구, 스포츠우드 교육구, 버겐 카운티의 페어런 교육구, 애틀랜틱 카운티의 포트리 퍼블릭 교육구 등 4개의 교육구들입니다. 또 허드슨 카운티의 저지시티 글로벌 차터스쿨도 같은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제보만으로 업소를 폐쇄할 수 있었던 이른바 문제업소 폐쇄 조례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간 이 조례안은 업주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업소가 폐쇄될 수 있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항소 절차도 없이 벌금 부과와 함께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비합리적인 규정을 완화하거나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달도록 해 사실상 조례 집행을 어렵게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 이용객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됩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붙인 수화물이 지연돼서 도착할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최근 항공 승객 권익 보호 강화 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연 도착 기준 시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항공운송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2시간 이상, 국제선은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 24시간 시간 내 취소할 권리 등을 각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올해 추수감사절에 휴무하는 소매업체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인 11월 24일엔 소매업체 중 상당수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업체는 놀스트롬, 니만 마커스, TJ맥스, 코스트코, 홈디포 등이 이미 이번 추수감사절에 문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매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샌디에고 연구팀은 베이컨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비롯해 초콜릿과 와인 등 질산염을 함유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연구팀은 172명의 구강 샘플과 2,000개의 배설물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에서 주정부와 운명을 건 협상에 나섰습니다. 주택을 관광객들에게 단기 임대하면 $7,500의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법이 곧 통과될 상황에 놓이자 에어비앤비가 뉴욕주에 세금을 내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한 겁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자신의 집이나 방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당장 11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을 경우 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사 엘리 파이낸셜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10대 대도시에 행운의 펜이 동전 100개를 배포하고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1,000의 현금을 주는 이색 이벤트를 펼칩니다. 행운의 펜이 동전은 기존 펜이보다 크기가 약간 크고 앞면에는 엘리 파이낸셜의 로고가, 뒷면에는 10만 센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행운의 동전은 뉴욕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워싱턴 DC, 그리고 덴버와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오스틴, 샌디에고, 살럿 등 10개 도시에 10개씩 흩어져 배치됐습니다.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19일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이날 오후 6시께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해당 미사일은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미 안보협의회 종료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강하게 맞서 미군의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We're constantly assessing the disposition of their forces, and Minister Han and I are constantly, and in the last 2 days of meeting together, discussed both our plans for that kind of circumstance and our close consultative mechanism, which we've had to exercise a number of times, which in recent years. 그는 한반도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으며 북 도발에 대응해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지난밤 북한이 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성공 때까지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번 연속 실패를 했고 6번째 성공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또 어떠한 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추진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2번에 걸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미 안보협의회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측은 자국이든 동맹국이든 받는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며 모든 핵무기의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강하게 맞설 것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본선거를 맞아서 저희 KBTV에서는 뉴저지 시의원에 도전하는 4명의 한인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테나플라이의 3선에 도전하는 데니얼 박 의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이제 테나플라이 시의원에 당선이 되셨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3년 전에 일 많이 했죠. 뭐 세금 낮게 1% 밑으로 하고 근데 세금을 작게 해도 서비스를 아직도 좋은 서비스를 주고요. 뭐 911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말로 트랜슬레이션 돼요. 이제 그걸 제가 처음 한 게 그거예요. 911 걸면 한국 사람이 Korean 그러면 그걸 통화를 하는 사람을 바꿔요. 네. 그래서 그거 처음 한 거고요. 이젠 앞으로 계속 테나플라이가 거의 25% 한국 한인 사람들이니까요. 이젠 경찰도 찾고 있고요. 기회가 오면 한국 말하는 경찰 이젠 찾아보려고요. 이젠 네. 계속 그걸 계속 해요. opportunity 기회가 올 때 계속 그걸 찾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테나플라이 좋게 살기 좋게 계속 뭐 공원이나 고친 거, 뭐 애들이 길거리 걷는데 그걸 잘
해결하고 뭐 어딘가는 고칠 때 있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걸 프로젝트를 그걸 많이 했어요. 3년 전에. 네, 3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적은 세금에도 높은 복지 혜택을 계속 제공을 하고 네. 또 경찰에 신고를 할 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셨다는 네. 말씀이고요. 또 앞으로 이 한인들이 편하게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네. 경찰을 채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경찰 채용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 말고는 또 한인 분들께 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뭐 제일 큰 거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문제를 solve하는 문제, 이메일 받으나 전화를 받으냐, 우리 집에 이 문제 있다, 타운이랑 이 문제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제일 많아요. 일 중에 이메일 쓰는 거,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게 제일 큰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서 도와주고.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게 그거 계속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삶에 와닿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KBTV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유권자들께 네, 본인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좋은 타나파이를 더 좋게 만들고 계속 뭐 어린애들 뭐 더 편하게 놀 수 있게 공원을 고치고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더 좋게 가게 좋게 파킹 같은 거 픽스하고 문제는 다 편하게 더 좋게 살게 계속 노력하죠. 네. 좋게 살게, 편하게 살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의원님이 직접 테나플레이에서 정말 오래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삶에서 진짜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의원님은 현재 지금 정부, 버겐카운티 정부에서 아동복지국 직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에 꼭 성공하시기를 KBTV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밤 동안 뉴욕시에서는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시 15분에는 해밀턴 하이츠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웨스트 141가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 2급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이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 14명의 성인과 7명의 아이가 적십자사의 도움 아래 근처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5명의 소방관은 불길을 진압하던 중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한 소방관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화재는 새벽 2시경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1532 3에비뉴의 5층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이 화재는 특히 근처 건물의 경비원의 도움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층에서 불이 난 것을 본 이 경비원은 즉시 911에 신고한 뒤 직접 불이 난 건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화재로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 18일 밤 브롱스 모리세니아 지역에서 한 30대 남성의 얼굴을 날카로운 물체로 긋고 달아난 용의자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8시 30분경 멜로스 애비뉴와 이스트 161가에 서 있던 남성에게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용의자가 날카로운 물체로 38살의 피해자 남성 왼쪽 얼굴을 공격하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 이 용의자 남성이 한 상점에 들어서는 것이 인근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30살에서 35살 사이로 5피트 8인치의 신장의 남성이라고 보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브롱스의 한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10살 소녀가 갑자기 팔에 비비탄 총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비탄 총을 쏜 사람은 19살의 남성으로 그는 학교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2발의 총알을 쐈으며 한 발은 교실 바닥에 맞았고 한 발은 교실에 있던 소녀의 팔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당한 남성은 폭행과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등교 시간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스쿨버스 운전사가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로 향하던 중에 길을 잃어 헤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사가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자 버스 안 학생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한 학생에 따르면 학생들이 운전기사에게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며 학교로 향하는 길을 알려줬지만 운전자는 계속해서 듣지 않고 이상한 길로 향했습니다. 결국 버스에 탑승한 지 2시간이 지난 뒤 걱정이 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핸드폰 추적을 통해 뉴 로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학교 측은 이 운전기사가 길을 잃고 그에 따른 스쿨버스 운행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 남성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이달 초 퀸즈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13살 소녀 납치를 시도한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녀는 지난 10월 6일 엘머스트의 41 애비뉴와 81가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20대 초반의 남성이 소녀에게 다가와 유인하다가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즉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5피트 8인치 신장에 140파운드의 체격이며 당시 검은색 재킷과 하얀색 세로줄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일사회와 미국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2016년도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및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18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 전수식이 20일 뉴욕 총영사관 8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유공 재외동포 포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에는 최송자 뉴욕 한인 간호협회 이사장, 국민포장에는 김자송 뉴욕 미랄 선교단 단장, 국무총리 표창에는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 외교부 장관 표창에는 주옥군 한미문화원장, 외교부 장관 표창에는 뿌리교육재단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이수정 씨가 소설 부문 우수상을 받아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티넥에 소재한 홀리네임 병원이 11월 1일부터 2007년 ACA 등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병원이 이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10월 29일 2017년 오바마 케어의 모든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풀 수 있는 2017 오바마 케어 등록 및 변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홀리네임 병원 메리언 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제19대 회장 당선자가 20일 사퇴했습니다. 차 당선자는 이날 오후 박기출 현 회장에게 선거로 인해 협회의 화합과 조화를 해치는 일이 더는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제19대 회장 당선자가 20일 사퇴했습니다. 차봉규 당선자는 이날 오후 박기출 현 회장에게 선거로 인해 협회의 화합과 조화를 해치는 일이 더는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차 당선자의 사퇴는 지난 6일 선거에서 경쟁했었던 상대 후보의 불복으로 내분 조짐이 감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지 2주 만에 차 당선자가 전격적으로 물러남에 따라 월드옥타 조직이 심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년에 국제 원유 가격 예상치를 배럴당 53달러에서 5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일 발표한 상품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중형차 약 6만 3천 대를 썬루프 문제로 리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파라노믹 유리의 썬루프가 느슨해져 도로로 날아갈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대차 리콜 대상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2015년과 2016년 모델의 소나타 중형차 등입니다. 현대차는 썬루프 문제로 인한 사고나 부상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에서 썬루프가 분리됐다는 여러 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현재 생산 중인 자사의 모든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추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율주행 기능은 추가 테스트를 거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츰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년 말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년 시절에 살았던 주택의 경매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19일 3차 대선 토론이 벌어지기 전 맨해튼 루즈벨트 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집의 경매는 대선이 끝난 뒤인 11월 12일로 연기됐습니다. 퀸즈 웨이엄 플레이스에 위치한 트럼프의 첫 뉴욕 집은 5개 방이 있는 튜더풍의 2층 저택입니다.
트럼프는 1940년 부친이 지은 이 집을 4살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음식 배달과 영화표 예매, 미용실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페이스북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미용실을 예약하고 영화, 공연표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을 더위는 물러가고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21일인 내일도 궂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내일 구름 가득 낀 가운데 가랑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 섭씨 13도로 예측됩니다. 22일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초속 8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에 가을비도 예상됩니다. 이날 무척 서늘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7도, 섭씨 8도로 예측됩니다. 23일 일요일은 구름이 걷히고 맑고 화창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24일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6도, 섭씨 8도로 예측됩니다. 내일 비가 오락가락 내릴 수 있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